술 한 잔을 기울이다가도 라면이 먹고 싶고 삼겹살 먹고 김치말이 국수를 드셔야 되는 분들 있죠. 달달한 음료수, 아이스크림, 버터하고 맛있게 노릇노릇 구운 크루아상 같은 것들도 바로 먹어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. 탄수화물은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, 통곡물로 만든 빵들 보면은 좀 노릇노릇하게 생겼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 베이지색 탄수화물이고, 가장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린 탄수화물, 녹색 탄수화물입니다. 야채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이죠. 화이트 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정제되어 있고 가공된 하얀색 성분의 탄수화물입니다. 이 화이트에서부터 베이지 그리고 그린으로 넘어갈수록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흡수될 수 있는 속도에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. 빨리 흡수되면 몸에 안 좋아요. 천천히 흡수될수록 몸에 좋은 겁니다. 이 화이트 탄수화물 중에서도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죠. 바로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. 설탕을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단당류, 그러니까 단순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밥, 국수, 수제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정제 탄수화물이지만 복합당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은 조리된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손쉽게 단순당으로 변해서 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한동안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혈당 측정 장치를 부착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. 제일 빨리 올라가는 게 라면이랑 김밥이더라고요. 라면 속에 들어있는 밀가루도 또 김밥 속에 들어있는 밥도 사실은 복합당이거든요. 근데 이게 국물에 말아서 먹게 되잖아요. 굉장히 빨리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걸 경험했는데요. 감자, 고구마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? 고구마가 좀 더 낫다고 되어 있죠. 왜냐하면 둘 다 복합당으로 되어 있지만 감자는 훨씬 더 빨리 흡수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단순당에 가까운 복합당이라는 얘기입니다. 단순당 기준으로 50g 이상을 복용하면 절대 안 되는데요. 자, 요즘과 같이 여름철 더워질 때 달달하게 카페라떼 같은 걸 좀 즐기신다거나 또는 에너지 음료 같은 것들을 땀을 흘린 다음에 많이들 드실 텐데요. 시중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 음료 한 잔에 보통 이제 200cc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0개 정도 각설탕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각설탕 하나가 한 3g 정도 되니까요. 그 정도 음료수를 드시면 약 30g 정도의 단순당을 섭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점심 식사하고 나서 팥빙수 하나 탁 땡기실 텐데요. 팥빙수 안에 들어있는 시럽의 양과 거기 들어가 있는 이 쌀떡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합치면요, 각설탕으로 약 20개에서 25개 정도를 한 번에 섭취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단히 많은 단순당을 섭취할 수 있는 계절인 거죠.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칼로리 소모량의 약 65%를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. 탄수화물 50에 단백질 20, 지방 30 이 정도의 섭취를 했을 때 가장 장수할 수 있다고 권고를 하고도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0, 70%를 탄수화물을 먹고 있으니까 한 15%에서 20% 정도 더 많이 먹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15%, 20%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여기서 장수를 하느냐 단명을 하느냐가 갈리는 거죠. 자, 그런데 유난히 우리는 탄수화물에만 중독이라는 말을 붙이죠. 저는 마블링이 심한 고기도 엄청 좋아하고 삼겹살도 진짜 즐겨 먹고 전 종류도 아주 기름에 달달 볶아가지고 먹는데 왜 지방 중독이란 말은 안 하고 단백질 중독이란 말을 안 할까요? 탄수화물과 인슐린의 작용에서 그 비밀이 있습니다.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했을 때 간을 통해서 대사되고 서서히 혈당이 오르기 때문에 혈당이 순식간에 오르거나 순식간에 떨어지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.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배고프니까 더 먹어야지 라는 반응이 뇌에서 나타난다는 거죠. 인슐린의 작용 때문에 손쉽게 저혈당에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음식을 먹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처럼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을 때는 우리 몸은 각종 대사성 질환에 이완되기가 쉬운데요. 단순당에 중독돼 있어서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것 자체만으로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7배나 높아집니다.
당뇨병 때문에 각종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을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나 탄수화물 중독이 위험한지 알 수가 있지요. 뭐 실명이라든지 당뇨족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. 우리가 중독 회로가 과도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 도파민에 의한 쾌락 중추가 활성화가 되는데요.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환자들에게서 달달한 음식들,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보여주고 MRI 촬영을 해보면은 쾌락 중추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마약 중독에 빠진 환자들하고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도파민의 소진이 상당히 많아지고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. 기억력 회로가 같이 딸려서 안 좋아지게 되고요.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도 더 잘 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탄수화물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는 베이지색이나 그린색의 탄수화물로 조금씩 식단을 바꿔가시면서 탄수화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탄수화물 섭취량을 약 50% 정도까지는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. 하지만 50% 미만으로 낮추게 되면 허기짐을 또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탄수화물 위주로 칼로리를 채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, 맛있는 단백질과 좋은 기름을 같이 드셔서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또 탄수화물 중독에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.